네, 미국에도 한국 못지않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이스피싱은 미국 내 한인은 물론이고요. 한국에 있는 이건 미국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판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셰리프국 경관을 사칭하면서 불안하게 만들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 한국에서는 뭐 전화해서 툭 하면 검찰청인데요, 이런 전화 많이 오죠. 막 검찰청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경찰이라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둘째는 미국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셋째는 요즘 특히 늘어나고 있는 한미 간의 카톡 사랑을 이용하는 소위 한미 로맨스 스캠 등.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LA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김모 씨.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근무 중에 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LA 카운티 셰리프 경관이다라고 밝힌 이 발신인은 김 씨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에 다짜고짜 왜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김 씨가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김 씨의 이름으로 이 PPP 지원금이 신청이 됐는데 이 신청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PPP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팬데믹 때 회사들이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연방정부에서 종업원들 해고하지 말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라면서 지원금을 보내준 게 그게 PPP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뭐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 심지어는 뭐 어떤 한국분은 몇백만 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건 자칭 셰리프 경관이라는 이 사기범은 김 씨가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이 자신의 셰리프국으로 이관이 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셰리프에서 전화가 왔고 법원 출석을 왜 안 했냐라고 묻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뭐 무슨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잘못됐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하고 생각을 막 하지, 다짜고짜 끊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 거기다가 제법 그럴싸하게 이 PPP 사용 여부 등을 거론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사기 전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진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 대목부터는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자, 게다가 본인 명의의 사업체가 있었던 김 씨는 마침 또 본인 명의의 사업체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는 크게 당황하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하도 이 PPP 관련해서 팬데믹 때 그것 받고 달아난 사람들도 있다는 등등, 또 뭐 PPP의 원래 의도인 종업원 급여에 사용하지 않고 사업 확장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개인 부동산을 샀다가 정부한테 걸려서 나중에 체포돼서 기소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뭐 그렇게 됐다는 등 하도 많은 그런 잘못된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이 김 씨는 자신은 PPP를 받은 적이 없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누군가가 뭐 PPP를 신청했나? 그렇다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순간부터는 슬그머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 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 긴장을 하면서 김 씨는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해결 방법을 묻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자칭 경관 사칭 사기범은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통화를 해야 한다라면서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뭐 전화를 이리저리 뭐 트랜스퍼 하듯이 뭐 이렇게 옮겨가는 소리도 들리고, 아니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 신용 개인정보 달라고 막 하면서 돈 받아갈 거 그러더니 잠시 기다려라, 다른 부서하고 통화해야 된다 하면서 좀 기다리게 하니까 뭐 김 씨가 이 사람 진짠가? 이런 생각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를 넘기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범들은요, 전화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싸 걸려들었다 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개인 신상을 묻기 시작하는데, 이 사기범은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야 한다는 둥 하면서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하니까 제법 진짜 같은 생각이 더 들었다라는 게 이제 김 씨의 선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의심을 다 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통화를 이어가던 중 자신을 LA 셰리프국의 루터넌트라고 밝힌 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루터넌트 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경찰서의 뭐 한 부서장쯤 돼요. 작은 동네는 뭐 경찰서장급쯤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김 씨는 뭐 경찰서장급 되는 사람이 전화 바꿨다고 하니까
더 이제 당황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김 씨가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김모 씨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김 씨는 평소 한인 언론이나 뭐 이런 저희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자칭 경찰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그때부터 살짝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김 씨는 이 전화가 요즘 기승을 부리는 그 셰리프 사칭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법 여유 있는 목소리로 뒤늦게 등장한 자신을 셰리프 루터넌트라고 밝힌 이 공범은 드디어 김 씨에게 빨리 돈을 보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김 씨의 신상을 드디어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낼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김 씨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김 씨는 이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평소에 한인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 경찰국이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서 돈을 직접 요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일 경찰이라면서 직접 돈을 보내라라는 요구를 듣는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했는데 이때 마침 이 마지막 순간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그 뉴스 들었던 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던 마음을 잠시 추스리고 차분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의심스러운 이들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씨는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송금을 하지 않고 자, 그래? 내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제부터 갑자기 이제 당당해지군요, 조금. 자, 그래. 그럼 내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직접 셰리프 국으로 찾아가서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가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김 씨는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들었던 뉴스 내용이 하나씩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케이스는 이제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제법 준비된 협박성 멘트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집요하게 직접 출석하겠다라면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이미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김 씨와 이 사기범들의 전세는 이 순간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사기범들은 무슨 주소를 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주소는 그런데 실제 LA 셰리프 국의 주소는 맞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공개되어 있는 그런 주변의 셰리프국 건물 주소를 그냥 주고 끊은 거예요, 사기범들이. 전화를 끊고 정신을 추스린 이 김 씨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수소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 결과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례를 주변 지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 얘기를 사람들하고 해보니까 김 씨의 그 회사 직원 가족이 최근에 역시 그 셰리프 경관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무려 $15,000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죠. 사기범들은 이 피해자에게 무려 8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당장 당신 집에 가서 체포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 자택에서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막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화통화와 협박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진 이 피해자는 보석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지만 나중에야 사기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시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전화만 받고 그 큰 돈을 그냥 턱하니 송금해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속은 거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나 같으면 절대 안 속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당장 자택에서 체포당할 수 있다라고 당황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하지만 이 송금하는 그 보석금은 나중에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결국 김 씨의 지인 이분, 이 피해자도 이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돈을 송금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범 조직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형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연말을 맞아서 더더욱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사기범 일당은 그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납된 벌금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조성한 뒤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셰리프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기범들이 전화해서 뭐 당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당하면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릴게요. 진짜 셰리프국이나 진짜 경찰국에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로 갈 수는 있어요. 그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셰리프국은 또 특히 최근에는 이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등으로 필요한 액수에 맞춰서 보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기범도 있는데, 정부기관은 더더욱이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기프트 카드 것으로 받아가지고 해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앞서 그 우리의 주인공 김모 씨는 그럼 돈은 안 보냈지만 다른 정보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김 씨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은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고 진짜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 일부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주는 그 정도의 실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나의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이 알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바로 신고 접수를 위해서 관할 셰리프국을 직접 찾았다라면서 직접 가서 금전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셰리프국에 접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거기까지만이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씨의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기범들의 전화 내용이어서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이 샘플 케이스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전화 오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사기 안 당하실 겁니다. 그런 정도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거액을 송금했거나 심하게는 집안이 쫄딱 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건 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분 얘기인데 이건 미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김모 씨. 최근 LA 총영사관에서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기 LA 총영사입니다라고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자신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LA 총영사관에서 무슨 일로 전화가 왔지라는 생각에 일단 전화를 받긴 했는데, 전화를 건 LA 총영사관 측 그 직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최근 여성 김 씨가 최근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LA에 살고 있는 한 남성 A 씨가 로맨스 스캠 사기범이라고 영사관에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참고로요, LA 총영사관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뭐 검사님도 있고요, 또 경찰 수사관도 있습니다. 경찰국에서 파견되신 분은 소위 이제 경찰영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이 여성 김 씨는 사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LA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A 씨와 전화와 카톡 등으로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를 신뢰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국제 송금으로 이 남자에게 보낸 상태였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전화를 받은 초기 김 씨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절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당신이 영사관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랑을 많이 키워온 그런 사이입니다 라면서 LA 총영사관 측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LA 총영사관 측의 그 제보를 믿지 않고 처음에 뭐 크게 거부하던 그 여성분도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이미 LA 쪽에서 조사를 마친 거였고 그 남성 A씨의 사기 행각을 여럿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인 김씨에게 늦게나마 통보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피해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피해 사례입니다. 역시 한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 이모 씨.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거액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납치했다라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 개인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 비명소리도 간간히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라. 당신이 전화를 끊는 순간 납치한 당신 가족은 신변 안정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아주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될 수도 없었다라고 이 사람은 전했습니다. 자, 이 씨는 결국 거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웠습니다. 최근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은요, 한국의 가족에게 이처럼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 사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라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우선 사기범은 미국에 사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을 납치 또는 감금했다라면서 잔뜩 겁을 줍니다. 이 범행 대상이 보이스피싱에 넘어오는 순간 사실 확인 또는 법 집행기관 신고 등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은행으로 가세요 뭐 이러는 거죠. 사기범이 한국과 미국 이 장거리라는 그런 어떤 약점과 또는 시차가 있다는 그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거액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국은 밤인데 한국은 낮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밤중이다. 이건 미국은 지금 깜깜한 한밤중인데 내가 납치한 당신의 가족을 내가 정말 당장 어떻게 해서 어디다 처치해도 이 밤중에 아무도 몰라. 넌 거기 지금 한국은 아직 벌건 대낮이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은행 문 닫기 전에 가서 송금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 가족의 미국 거주 지역 또는 유학 및 직장 정보 또 가족 관계 등등을 어떻게 해서 한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기범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올린 그 한인 이용자의 일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조금 힌트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세요. 이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들 좋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다들 좋은 사람들이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만에 하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정보가 고스란히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역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가족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최근의 동향을 최대한 이용하는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기범들, 그런 보이스피싱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LA 총영사관의 강경한 경찰 영사는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미국에 사는 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서는 한국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에 나선다라면서 한 번 전화가 연결되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계속 시간을 끄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성급하게 송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제전화를 받아서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니까 전화 끊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무슨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전화가 끊어진다면 같은 한국에 있는 다른 지인에게 야, 지금 내가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너 우리 부인한테 전화해봐. 너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봐. 잘 있는지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를. 자, 그리고 이 밖에 소셜미디어로 범행 대상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거액 송금을 요구하는 앞서 말씀드렸죠? 남녀 간의 그 로맨스 스캠, 이것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치 화상통화 유도 후에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민망한 상황 연출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민망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또 순간 착각하고 막 재밌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의 민망한 상황의 그 영상을 저쪽에서는 다 캡처해서 녹화해놓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딱 1, 2분만 빼서 이거 유포하겠다라면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도 요즘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LA 총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법 집행기관은 가족 납치나 사고 등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화 통화를 계속 유도하면서 송금을 독촉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끊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자, 이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한국의 경우는 한국경찰청 112 또는 LA 지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LA 지역이면 LA 경찰국, LAPD죠. 213-486-6630이나 또는 각 지역의 여러분들의 로컬 경찰국 또는 쉐리프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보이스피싱 범을 꾸짖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